어떤 아름다움은 그렇게 뒤늦게 알게 되는 것일까? 그 안에 있을 때는 모르다가 떠나고 난 뒤에야 가치와 의미를 깨닫게 되는 일은 여행뿐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내내 반복되는 일이 아닐까 싶다. 청춘을 지나오고 나서야 그때 시리게 아팠던 청춘이 인생의 봄이었음을 깨닫는 것처럼 함께 있을 때는 지긋지긋하게 싸웠던 어떤 관계도 이별 후에는 어쩐지 그리워지는 것처럼. 그러니 믿어보라고. 초라하고 남루하게 느껴졌던 어느 하루도, 무척이나 화가 나서 씩씩대던 날도, 한숨만이 터져나오던 어느 밤도 훗날에는 어떤 아름다움과 의미를 내게 선물할지 모른다고. 힘겨운 시간을 견디는 게 버거울 때면 그렇게 지금 여기가 아닌 먼 곳을 내다보라고 아주 예전의 여행들이 자꾸 내게 말을 걸고 있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우리는 기쁘고 행복한 순간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버티게 해주는 힘은 기쁨보다는 슬픔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늘 겪으면서도 항상 다른 모양으로 찾아오는 불안, 분노, 상처들. 그래서 사는 건 늘 힘들죠. 오늘은 이 힘든 삶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견뎌내며 삶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이야기들을 담은 신간 한 권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인생은 언제나 조금씩 어긋난다를 쓴 박애희 작가의 신작 견디는 시간을 위한 말들이란 책인데요. 이 책에 대해 작가가 프롤로그에서 한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까 합니다. 평화로움은 언제나 잠시일 뿐 인생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어떤 사건을 던져주며 고통과 혼란과 불안과 분노와 슬픔을 불러낸다. 방심하고 있을 때마다 잊지 말라며 툭 던져주는 생의 문제들을 붙든 채 그래도 어떻게든 버텨야 한다며 모래알 같은 밥을 씹으며 나는 오래전 보았던 영화 레옹의 대사를 다시 떠올렸다. 사는 게 힘들어요. 어리기 때문에 그런가요? 언제나 그래. 인간이 겪는 육체적인 고통에 더해 우리가 껴안고 살아가는 마음의 불안, 혼란, 상처, 상실, 분노, 슬픔, 좌절까지 생각한다면 레옹이 삶의 힘겨움에 대해 한 그 말, 언제나 그래는 정말이지 명대사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였을까? 39 나이에 심장마비, 40에는 암을 겪으며 인간의 고통과 질병과 상처에 대해 깊이 성찰한 의료사회학자 아서 프랭크는 우리 인간을 하나의 범주로 묶을 때 그 공통성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 고통이라고 말했다. 생의 슬픔에 침몰되지 않고 살아남고 싶었기에 고통과 불안으로 야기되는 고단함들을 어떻게든 이해해보고 싶었고 잘 버텨보고 싶었다. 그래서 나의 것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고통과 슬픔에 자주 주목했다. 또 지난한 시간을 견디게 해주는 말들과 혼란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지킬 수 있었던 태도를 찾으려고 부단히 애썼다. 그 모든 것들을 이 책에 담았다. 때문에 이 책은 삶의 문제에 맞닥뜨릴 때마다 휘청이는 허약한 한 사람이 그 시간을 버티고 견디기 위해 몸부림을 친 흔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든 다시 살아보려고, 견뎌보려고 이제 이 책을 막 펼친 당신에게 내가 가진 세월과 경험으로 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미미하면 어쩌나 걱정이 앞서지만 그래도 글을 마치는 지금 감히 소망하고 있다. 이 책을 쓰는 내내 품었던 니체의 말을 당신도 부디 믿게 되기를. 나를 죽이지 못한 것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다. 이 책은 1장
우리 등 뒤의 슬픔. 2장. 시간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3장. 우리의 어둠이 결코 부끄럽지 않은 이유. 4장. 너의 긴 밤이 끝나는 날. 5장. 계속 살아도 된다는 말. 이렇게 5장 안에 많은 공감과 함께 위로가 되는 글 44편이 담겨 있는데요. 그럼 이 가운데 몇 편의 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되지 못할까봐. 결국 아무것도 되지 못한 채 길을 잃은 마흔의 여자와 결국 아무것도 못 될 것 같은 자기 자신이 두려워진 27 남자의 이야기. 방영 예정인 한 드라마의 소개글 앞에서 잠시 얼어붙고 말았다. 늘 이랬다. 이 비슷한 글들은 꼭 길을 가던 나를 멈춰 세웠다. 언젠가는 무엇이 되지 않더라도 뭐라도 되겠지라는 책 제목 앞에서도 오래 서성였고 결국 그 책들을 산 뒤에야 발걸음을 뗄 수 있었다. 고백하자면 나는 항상 두려웠던 것 같다. 드라마 속의 27 남자 주인공처럼 아무것도 되지 못할까봐, 40의 여자 주인공처럼 아무것도 되지 못한 채 길을 잃을까봐. 나이를 먹으면 그런 마음들도 조금씩 정리가 되겠지 싶었다. 그런데 왜 나는 아직도 이런 말들을 발견할 때면 멈춰 서게 되는 걸까? 누구나 그렇듯 나 또한 빛나는 존재들을 오랫동안 부러워하며 동경했다. 10년 넘게 방송작가 일을 하면서 눈에 띄는 존재들을 많이 만났다. 자신만의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사람들, 화려한 조명을 받는 스타들, 뛰어난 재능으로 감탄을 자아내는 이들을 볼 때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유난히 작고 초라하게 느껴지곤 했다. 무언가를 끊임없이 하면서도 나는 항상 좌불안석이었다. 청춘의 시간엔 평범함을 넘어 비범하게 빛나는 존재가 되고 싶은 욕망이 컸다. 아름다워지고 싶다는 마음은 젊음의 한가운데서 절정을 이루는 법이니까. 그 시간을 통과하고 나이가 든 뒤에는 체념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아는 것이 어른이지. 이루지 못한 바람과 무언가를 계속 이뤄내는 누군가의 모습 앞에서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려고 애썼다. 아무것도 되지 못한 여자와 아무것도 되지 못할까봐 두려운 남자의 이야기를 발견했을 때도 이러다 또 금세 있겠지 싶었지만 나는 한동안 조금 괴로웠다. 며칠 뒤 아이가 내게 이렇게 말할 때까지. 엄마 기억나? 모두 다 꽃이야. 이 노래. 옛날에 배웠는데. 산에 피어도 꽃이고. 그땐 다 알았는데 여기밖에 모르겠다. 아이가 무슨 노래를 말하는지 바로 기억이 났다. 재작년이었나 유치원을 마치고 돌아온 아이가 내게 흥얼거리며 이 노래를 불러줬었다.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봄에 피어도 꽃이고 여름에 피어도 꽃이고 몰래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이는 천진한 목소리로 이 노래를 끝까지 내게 들려줬었다. 그때 나는 처음 듣는 동요에 찔끔 눈물을 흘리고는 몰래 눈가를 훔쳤다. 그 뒤로는 아이가 이 노래를 부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왜 이 노래가 기억이 났어? 몰라. 지난번에 봄꽃 때문에 그런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산에 피어도 들에 피어도랑
모두 다 꽃이야. 이것밖에 기억이 안 나, 엄마. 그럼 이따 엄마랑 찾아서 다시 들어보자. 그 노래 진짜 좋지? 진짜 좋아. 아이가 처음 내게 이 노래를 들려줬을 때 나는 마음으로 아이에게 어느 영화의 대사를 빌려 말했었다. 넘버원이 아니어도 돼. 넌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온리 원이니까. 이 말을 떠올릴 때면 한 TV 프로그램에서 본 장면이 생각난다. 하교 중인 한 여자아이에게 강호동이 묻는다. 어떤 사람이 될 거예요? 수줍은지 잠시 망설이는 아이에게 이경규가 말한다.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지. 옆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이효리가 아이에게 무심한 말투로 이렇게 말한다. 뭘 훌륭한 사람이 돼.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아무나 돼. 나는 그때 이효리의 말에 조금 감탄했었다. 빛나는 성취들은 언젠가 누군가 해낼 수 있는 일이지만 내가 나로 사는 일은, 진정한 내가 되는 일은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으니까. 화려한 조명 속에서 동경과 선망의 대상으로 오래 살아본 이효리는 아마 알고 있지 않았을까. 평범함 위에 군림하는 비범한 존재가 되는 것보다 그 누구도 아닌 나만의 삶을 일구고 지켜나가는 게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말이다.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온전히 나답게 살아가는 일은 지금의 세상에서는 더욱 어렵게 느껴진다. 온라인 서비스인 SNS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우리는 타인이 뭘 먹고, 뭘 하고, 뭘 이뤄내는지를 수시로 보면서 살아간다. 주말 가족 여행부터 근사한 레스토랑에서의 한 끼,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성취들, 심지어 어떤 결혼 생활을 하고 어떤 연애를 하고 있는지까지 말이다. SNS의 특성상 기억하고 기념할 만한 것들 혹은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주로 업로드되다 보니 무심히 그것을 열어보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SNS에 올라온 일상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게 되고 때때로 박탈감을 느낀다고 고백한다. 내 일상만 이렇게 무료하구나. 다들 저렇게 행복한데 나만 이렇게 아무것도 없구나. 나 또한 그랬다. 내가 알던 이들이 TV에 나와 활발한 활동을 하고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굵직한 상을 탔다는 걸 알게 될 때마다 나름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던 내 삶이 어쩐지 보잘것없게 느껴지곤 했다. 그럴 때면 흔들렸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추구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자리가 어디인지. 어쩌면 이런 고민들은 아주 먼 옛날부터 계속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고대 사상가인 쿠인틸리아누스도 자기 자신을 충분히 존중하는 일은 희귀한 일이라고 말한 적이 있으니 말이다. 우리의 고민이 그 옛날 누군가의 고민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은 언제나 위로가 된다. 먼저 살다간 이들의 어떤 조언들도 흔들리는 우리를 일으켜 세운다. 사랑하는 이들을 줄줄이 잃고 죽을 뻔한 낙마사고를 겪은 뒤 자신이 하던 일과 지위를 모두 내려놓고 자신을 알아가기 위해 모든 것을 기록했던 몽테뉴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철학가다. 그가 남긴 무수한 명언 중에 모두 다 꽃이야라는 말을 응원하는 것 같은 말이 하나 있다. 자기만의 시간을 견디고 살아내며 자신만의 풍경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어깨를 펴게 해주는 말. 아무것도 되지 못한 채 길을 잃은 사람들과 아무것도 되지 못할까봐 두려운 사람들을 안아주는 말. 가장 위대한 일은 오늘을 살아낸 것, 그리고 자신이 되도록 노력한 것이다. 매일을 견디는 당신에게.
가끔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해지는 저녁 창문에 서서 가로등이 하나둘 들어오는 풍경을 가만히 바라볼 때, 하루의 일을 마치고 집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볼 때, 지하철에서 고개를 떨어뜨린 채 졸고 있는 누군가가 눈에 들어왔을 때, 밥은 챙겨 먹었고 바쁜 걸음으로 걸어가며 다정하게 가족의 한 끼를 챙기는 목소리를 들었을 때 당신의 안부가 문득 궁금해지곤 했습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는 무탈했는지,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걸음을 멈춘 채 먼 곳을 한참 바라보지는 않았는지, 나왔어 하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당신의 고단함을 풀어줄 누군가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지, 한 번씩 당신의 하루를, 당신의 퇴근길을, 당신의 밤을 그려보곤 했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실까요? 당신이 내게 어쩔 수 없는 웃음을 지어주었던 그날, 매일 새끼를 차리는 고단함에 지쳤던 어느 날, 남이 해준 반찬이 먹고 싶어 아주 오랜만에 당신이 일하는 반찬 가게를 찾았습니다.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사장으로 보이는 여자의 목소리가 가게 안쪽 조리실에서 쩌렁쩌렁 울리고 있었으니까요. 같이 일하는 분들을 향한 고함과 욕설. 정말 이따위로 일할 거야? 등신이야, 병신이야? 사람 말귀를 왜 그렇게 못 알아들어? 여기에 옮기기도 어려운 험한 말들이 그 후로도 한참 쏟아졌습니다. 그때 당신은 마치 거기에 없는 사람처럼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나가야 하나? 당황한 얼굴로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 내 발소리를 알아챈 당신이 얼른 조리실에서 계산대로 나왔습니다. 나는 당신이 혹여 민망할까봐 지금 가게에 들어선 척 반찬 몇 가지를 얼른 골랐습니다. 당신이 다 고르셨어요? 라는 말을 하자 그제야 손님이 있다는 걸 인식했는지 여자의 고함이 잠잠해졌습니다. 혹여 나 때문에 당신이 더 무안할까봐 나는 당신을 똑바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내게 당신이 친절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혹시 담아갈 데 있으신가요? 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내게 살짝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조금 겸연쩍지만 그렇다고 애써 이 상황을 감추지도 않는 표정으로. 그때 당신의 얼굴은 꼭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지 않으면 또 어떡하겠어요? 당신은 능숙하게 내 포인트를 정립해 주었고 장바구니에 반찬 몇 가지를 쓰러지지 않게 잘 담아주었습니다. 내가 수고하세요 인사를 하며 돌아설 때 당신은 상냥한 말씨로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라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심장이 조금 두근거렸습니다. 누군가를 쥐고 흔드는 것 같은 고함과 욕설의 여파는 생각보다 오래 갔습니다. 그냥 곁에 있던 나도 이런데 그 모욕을 고스란히 당한 당신은 어떨까 생각하니 마음이 쓰렸습니다. 그 저녁 괜찮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하는 당신의 미소를 다시 떠올리며 수많은 일터에서 고단한 하루를 보냈을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따뜻한 이불 속에 숨고 싶은 마음을 물리치며 일어나 서늘한 아침 공기에 어깨를 움츠린 채 만원 버스와 지옥철에 시달리며 일터로 나갔을 겁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다는 엄중한 이유로
일을 그만두면 나라는 존재가 사라질지 모른다는 이유로 늙으신 아버지의 병원비를 떠올리면서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아이의 학원비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매일 세상에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때로는 자존감을 훼손당하고 때로는 모멸감을 느끼며 때로는 자괴감에 몸을 떨며 몸과 마음이 너덜너덜해진 채로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 길에 우리는 오늘을 견딘 이유를 찾곤 했습니다. 문득 내 어린 시절에 아빠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아빠는 퇴근하기 전이면 집으로 전화를 걸어 묻곤 했습니다. 오늘은 뭐 사갈까? 집으로 들어서는 아빠의 두 손에는 항상 가족을 위한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아빠의 뭐 사갈까를 그저 평범한 자상함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빠는 일을 마칠 때마다 노동의 가치를 그렇게 확인하고 싶으셨던 건지도 모른다고.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 먹을 치킨을 들고 아이가 좋아할 장난감을 사들고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맥주를 사들고 들어가며 애써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내가 이러려고 돈을 번 거지. 그러니까 오늘도 잘 견뎠다. 사회생활에 쓴맛을 겪은 날이면 나를 둘러싼 평범하지만 소중한 것들에 더 기대고 싶어지는 법입니다. 내가 이것을 지키려고 오늘을 살아냈구나 하는 마음. 당신에게도 그런 것이 있나요? 당신께 조심스레 물었지만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생각하며 다시 마음을 회복하는 사람들 속에서 누군가는 어둡고 조용한 작은 방에 누워 끝모를 바닥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깜깜한 밤속에서 보이지 않는 출구를 찾다가 지쳐 잠이 들기도 한다는 것을. 그럴 때 우리가 힘겹게 기대는 진실은 나와 같은 사람이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외로운 추측뿐이겠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어두운 밤에 시달리던 숱한 날들에도 단 한 번도 아침이 찾아오지 않은 적은 없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이 내게 보여주었던 어쩔 수 없는 미소에 자꾸 마음이 갔던 건 어떻게든 견디어 보려는 당신에게서 아침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세상에 나가 버티고 있는 당신은 언젠가의 나이기도 가족이기도 친구이기도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누군가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나는 해지는 저녁 무렵이면 가끔 당신을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럴 때면 언제든 기도하는 마음이 되겠지요. 내일은 정말 좋은 일이 당신을 기다려주기를. 어쩔 수 없는 미소가 아니라 기쁨을 참을 수 없는 웃음을 지을 수 있기를. 아니면 말고. 인생은 배신의 연속이야. 윤여정 배우가 어느 인터뷰에선가 토크쇼에선가 했던 이 말이 다시 떠오른 건 한 소설 속 할머니의 고백 때문이었다. 인생에 무언가를 기대한다니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가. 그렇게 평생 동안 배신을 당해놓고도. 할머니는 젊음을 다 바쳐 아이들을 길렀으나 자식들은 툭하면 그녀를 원망했다. 딸들은 평생 아들들만 끼고 도는 엄마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말했고, 아들들은 누나들보다 잘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시하는 엄마 앞에서
평생 주눅이 들었다고 술만 마시면 소리를 질렀다. 이제 손주를 키우고 있는 할머니는 생각한다. 언젠가는 손주들도 빚쟁이처럼 당당하게 자신을 비난할 날이 오겠지. 애써 키운 자식들에게 당하는 배신 말고도 평생 동안 할머니의 기대를 저버린 일들을 상상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어른이 되면 더 행복할 거라고. 결혼을 하면 더는 외롭지 않을 거라고. 부지런히 내 시간을 바친 만큼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될 거라고. 사랑을 주는 만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다렸지만 윤여정 배우의 말처럼 배신의 연속이었던 날들. 언젠가부터는 인생에 대한 기대를 접자고 다짐했을지도 모르겠다. 상처와 충격에서 탈출하는 데는 체념이 최고니까. 그렇게라도 자신의 인생을 보호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데 할머니는 흔들린다. 타지에서 만난 외국인 할아버지가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그럼에도 이런 겨울 오후에 각설탕을 사탕처럼 입안에서 굴리면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각설탕 탑을 쌓는 일에 아이처럼 열중하는 늙은 남자의 정수리 위로 부드러운 햇살이 어른거리는 걸 보고 있노라면 할머니는 삶에 대한 갈망과 미래에 대한 기대가 또다시 차오르는 것을 막을 도리가 없었다. 할머니의 고백을 읽으며 기대 따위에 다시는 지고 싶지 않다고 마음을 단단하게 무장했다가 나도 모르게 피어오르는 기대와 갈망에 마음을 내주던 날을 떠올렸다. 매번 속는 기분이면서도 이번엔 다르겠지 하는 마음을 품던 날들. 무채색의 일상이 다시 무지개색으로 변하던 순간들. 무력한 일상에서 빠져나와 다시 신발끈을 묶게 하던 시간을 생각하면 묻게 된다. 삶은 우리를 자주 배신하니까 정말이지 기대 따위는 품지 않으며 사는 게 더 좋은 걸까?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은 자주 이런 희망을 품는다고 한다. 이번엔 잘 팔릴 거야. 수없이 면접에 떨어지면서도 이번엔 나를 알아봐 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는 취업을 포기하지 않는다. 사람에 대한 기대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고 말하면서도 어떤 이는 어쩌면 이번엔 진짜 내 사람을 찾을 수도 있을 거라며 다시 사람을 믿는다. 이런 기대와 희망 때문에 우리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기도 한다. 잘 될 거라는 기대, 이번엔 다를 거라는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무언가를 시도할 수 있는 원동력이니까. 10년 동안 무명이었던 작가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작품을 내다 어느 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비결도, 끊임없이 실망하면서도 서로를 등지지 않고 삶을 이어가는 부부의 비결도, 사람에게 상처를 입다가도 사람 사이에서 다시 웃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도 우리가 기대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건 아닐까. 자주 실망하게 만드는 인생의 배신 앞에서 체념으로 일관했다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행복은 무척이나 작아졌을지 모른다. 기대하고 시도하지 않았으니 다칠 일도 실망할 일도 없겠지만 대신 우리 인생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울 일도 없겠지만 웃을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소설 속 할머니가 설레는 마음으로 다시 인생에 대한 기대를 품었을 때 무척 반가웠다.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만나면서 다시 차오르는 갈망과 기대를 애써 꾹꾹 눌러가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다면 할머니의 남은 시간은 이전과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할머니의 사랑이 이루어지건 이루어지지 않건 다시 사랑에 대한 희망을 품으며 햇살 같은 인생을 잠시나마 느끼던 그 순간 할머니는 아주 오랜만에
살아있는 것 같은 행복을 느꼈다. 아마도 할머니는 그날들을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이다. 가끔은 그때를 돌아보며 주름진 얼굴에 고운 미소를 한 번씩 지을지도 모르겠다. 끝없이 실망하면서도 인생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는 일은 때로 대단히 어렵게 느껴진다. 고요한 정적 대신 유동치는 마음을 선택해야 하고, 숱한 배신에 무릎을 꿇지 않아야 하고, 반복되는 좌절에도 인생을 외면하지 않아야 하니까. 그래서 기대를 품는 일은 견디는 일과 다르지 않다. 그렇더라도 나는 체념하는 비관론자가 되느니 인내하는 낙관론자가 되고 싶다. 좌절과 실망에 자주 엎어지더라도 자주 마음이 부풀어 오르고 싶다. 그러려면 기대를 배반하는 인생에서 상처받지 않을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항상 이 말을 마음에 품고 산다. 언젠가 다시 인생이 나를 배신하는 날 손 놓고 가만히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언제 배신당했냐는 듯 다시 다른 기대와 희망을 찾아 떠나기 위해서. 박찬욱 감독의 가온이기도 하다는 그 말은 바로 이거다. 아니면 말고. 36살에 폐암 선고를 받은 신경외과 의사 폴 칼라니티의 이야기인 숨결이 바람될 때란 책을 제 채널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책에 실린 글을 인용하며 작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엄청난 투쟁과 고통을 딛고 이 세상에 오지만 세상을 떠나는 일도 어지간히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세상을 떠나는 일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인생에는 삶과 죽음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걸 모르지 않으면서도 자주 죽음을 잊는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이가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다라고 누군가 절절하게 외쳐도 잠시 뒤를 돌아보다 가던 길을 갈 뿐이다.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이 그랬던 것처럼 내일도 당연하게 찾아올 거라고. 의미 있는 인생, 그리고 죽음에 대해 매일 생각하며 사는 것도 피곤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가끔씩 어딘가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 오늘 세상을 떠난 누군가의 숨결이 아닐까 생각하며 삶의 의미에 대해 잠시 멈춰 생각해보는 정도의 시간은 살면서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